네, 안녕하세요. 김경태입니다. 압도적인 강의력 김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저희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압도적인 강의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력 파트에서 이제 문풀 위주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죠? 결국엔 점수죠. 누구보다도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민수쌤께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실전에 통하는 문제풀이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내신과 수능에서 고득점을 완성하게 되고요. 자, 그럼 그런 예가 뭐냐? 자, 누구보다도 빠른 풀이로 나머 정리를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포인트거든요. 나머 정리 오늘 집에 댁에 가셔서 자녀한테 한번 나머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대부분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그냥 기본 문제는 그냥 대입만 하면 나머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잘 풀려요. 그러면 킬러 문제는 대입하면 안 나와요. 그럼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식을 잠깐 써놨는데, 자, 계산을 잠깐 해볼 거예요, 언니들. 계산을 잠깐만. 자,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요. 나머지가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이라는 숫자를 3 곱하기 2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자, 친구들이 이 식을 보는 순간 그냥 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요거 보고서 바로 나머지다라고 실수를 착오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기 써져 있는 8은 3 곱하기 1 더하기 5라고 나타냈어요. 자, 그럼 저걸 보는 순간 친구들은 나머지를 5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물론 저 식을 보고서 나머지를 5라고 하진 않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저 5라는 숫자는 3으로 더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 3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5라는 숫자를 한 번 더 나눠봤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다라고 다시 나타낼 수 있죠, 5를. 자, 그러면 3으로 어디까지 묶을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3으로 묶었을 때 저쪽 1과 뒤에 있는 1을 묶어서 3 곱하기 2 더하기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실제 나머지가 정말 나머지가 2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 정리는 결국엔 그냥 문제를 풀 때 나머지 x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고요, 기본 문제는. 근데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학교 시험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잠시만요. 약간 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자, 그럼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칠판에. 자, fx라는 거를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내줘요. 자, 그럼 이 식을 x로 나눈 나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럼 보통 문제 풀 때 그냥 x에 0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 정리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무엇으로 나누는지. 자, 그래서 이 항에서 x로 묶을 수 있는 항은 여기까지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묶이지가 않죠. 그럼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식을 가지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나머지를 좀 찾고 싶어요. x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두 항은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지겠죠. 마찬가지 이 항은 묶어지지가 잠시만요. x 플러스를 나눴습니다. x 플러스를 나누면 이 식이 x제곱으로 가고 x 플러스 1로 갈 테고 나머지 뒤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항과 요항이 묶이면서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수업 시간에는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은 다 보인다고 하는데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0이라고 딱 뜨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나누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킬러 문제도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도 빠른 풀이가 왜 필요하냐? 중등보다 계산이 훨씬 많아지고 있죠. 제한된 시간 50분이라고 주어지지만 사실 OMR 쓰는 시간 생각하면 45분 안에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타임어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서술형도 써야 합니다. 자, 서술형을 쓰려면 답을 알고 쓰는 풀이와 답을 모르고 쓰는 풀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답을 알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풀이를 쓰겠죠. 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봤었고 출제자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풀이를 쓸 때 친구들이 잘 못 쓰거든요. 채점을 하다 보면 정확히 정말 식만 써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한글로 열심히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채점을 할 때는 식만 있으면 돼요. 식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저희 학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독해법 누구보다도 빠른 풀이를 요 문제가 좀 대표적인데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자, 지금 볼 친구들은, 예비 볼 친구들은 저 식을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거는 전개에서 내림차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풀이를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시험 시간에 한 5분 정도를 풀어야겠죠?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1초 만에 끝납니다. 네, 1초 만에 끝나요. 저 식을 보는 순간 그냥 저렇게 바로 찾아서 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시험 시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하지만 저희 학원 친구들은 1초만 또는 최대 걸려도 3초 만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무리 잘 배웠어도 타임어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점수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실력에 비해서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풀이 또 모든 선생님들끼리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이 풀이들을 모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차함수. 자,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에 있는 댁에 있는 자녀한테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마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잘 안 나올 거예요. 딱 세 글자거든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이차함수가 중3 때부터 배우거든요. 중3 때부터 배우고 고1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식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식으로만.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무조건 그림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지금 y는 fx가 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점. 교점 x좌표가 1하고 2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fx와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얼마죠? 어려운가요? 1하고 2죠. 자, 1 더하기 2는 3입니다. 3. 자, 그러면 이런 이차함수가 y는 x 플러스 2, y절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알파, 만나는 교점 x좌표를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저 두 분의 합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친구들이 보통 식으로 많이 해결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학원 학생들은 두 개 더한 건 바로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 요 1과 2를 더해서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 선 새로운 걸 추가해서 y는 x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차함수와 기울기 1짜리 x 플러스 10과 만나는 교점을 뭐 감마랑 델타라고 설정한다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또 얼마라고요? 똑같이 3입니다. 그냥 보는 순간 1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똑같은 게 등장한다면 우리는 두 근합이 적의 3이니까 이쪽에서도 3이다 라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과 2의 평균은 얼마죠? 1과 2의 평균? 1 더하기 2를 2로 나눠서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 fx와 y는 x 플러스 2의 저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두 근의 평균을 구하면 여전히 2분의 3이거든요. 마찬가지 저 노란색도 두 근의 평균을 구하면 2분의 3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개념을 써서 접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접하는 상황. y절편도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1초 만에 나와요.
얼마일 것 같아요? 네, 똑같이 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알고 있으면 그냥 식으로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야매수학이냐? 아니에요. 무슨 성을 활용한다? 대칭성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대칭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킬러 문제를 들어가더라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근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풀이들을 속개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된 문제 풀이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저보다 잘생긴 미수생께서 동하고 킬러 문제를 설명해 주셨죠. 자, 그게 사실은 문제집에도 그렇게 n까지 등장하진 않고 한 2점 가지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누구나 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보고서 그런 킬러 문제까지 풀 수 있어지는 이유는 뭐냐? 일관된 문제 풀이를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다른 풀이, 이런 문제는 다른 풀이 절대 실전에 적용을 못합니다. 절대 실전에 적용을 못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일관된 문제 풀이로 고득점을 향해 가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 없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문이 길어질수록 또 구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를 적용할 수 있고 킬러 문항도 어느 학교 학생이나 누구나 접목 가능하고 실제로 이번 윈터 성취도 평가에서도 기초반에서 프리윈터에서 기초반에서 올라왔던 다지기 친구가 다지기반에서도 좋은 성적을 맞았고 실제로 와구 기출문제, 킬러 문제, 나머지 문제도 잘 맞췄어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이말된 문제 풀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항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나 양이 많고 유형도 너무나 많죠. 항상 하는 얘기들이 친구들이 선생님 중등 수학이랑 너무 달라요 하지만 고등 수학은 양이 많아지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네,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뿐이지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문제풀이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5번 실제 시험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에 비해서 또 안 나오는 이유가 계산 실수가 잦은 것을 계산 실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 실수를 꼭 어디서 많이 하는지 잦은 곳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 있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문제는 기출문제, 미주가 이제 과거에서도 2018년도에 8점짜리 900점 문제로 나왔었죠. 마찬가지 동하고 21년에서도 6점짜리로 이런 문제로 좀 개수가 변경되도록 문제집에는 없는 스타일로 좀 나왔고요. 마찬가지 동하고 서술형 문제에서 6점짜리 저 문제도 미지수 A, B, C는 금방 찾아냈거든요. 친구들이 문제 풀 때 그냥 조립제법 몇 번 쓰면 나오는데 저 1번 과정을 논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저 서술형도 충분히 금방 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산고가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자꾸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산고 문제도 4.8점짜리로 객관식 배점에서 좀 높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지금 나머지 정리고 어떤 것으로 나누는지만 정확히 체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1학년부터 이어지는 수능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잡고 있고 고1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학년 수업에서도 수능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조건, 중요도를 항상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고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3학년 가서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고 자유스토리나 마더텅이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보다 수능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되게 친구들이 많이 겁을 먹거든요. 하지만 3학년 가서 수업을 하는 순간 내가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동하고 와보고 친구뿐만 아니라 인창고, 다산고, 가운고, 도농고 이 친구들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실적인데요. 어쨌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 강의력에 관한 2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는 꿈속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있는